반지름의 길이가 xcm의 원의 넓이를 y 제곱cm라고 했는데 y는 파이 x제곱이라고 식을 세우실 수 있겠고 여기서 파이는 숫자죠. x제곱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x 플러스 2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당연히 둘을 곱하실 거고요. 얘를 전개하셨을 때 2차식이라고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다음에 3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 자 그러면은 이 겉넓이는 정육면체인데 모든 면이 다 정사각형, 합동인 정사각형이니까 6 곱하기 한 면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x 제곱이 된다. 부피가 아니라 겉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2차 함수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km. 자 거속식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겠죠. 거속식. 그래서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y는 10x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속식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단위가 맞는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한 개에 800원인 음료수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Y1. 자 그러면 내가 한 4개 정도를 샀으면은 거스름돈으로 다시 3,200원이니까 1,800원 정도 돌려받겠죠. 자 그러면은 이 Y는 실제 음료수 가격이 이만큼인데 5,000원을 냈으면 나머지를 거슬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네들은 전부 다 1차 함수가 되죠. x제곱을 확인할 수가 없는 1차 함수들이기 때문에 4번과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36번. 얘가 2차 함수,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그러면 x제곱에 대한 항을 정리해야겠죠? x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k-2-3이 x제곱의 개수일 텐데,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걸 인수분해 하셔서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를 곱했는데 곱의 결과가 0이 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니까 여기 2번과 그 다음에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f-2가 6이고 f1이 마이너스 3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어진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잘 이용하셨으면 문제를 못 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식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등호를 약간 한도 끝도 없이 쓰거든요. f-2는 이건데 6인데 또 어쩌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끊어서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 저는 아래 좀 우리 숙제 노트랑 칸이 약간 좁긴 하지만 아래로 쭉쭉 이어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등식이 있어요. 이 등식을 계속 바꿔나가는 건데 좌변 자리를 f-1래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써서는 6이다. 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역시 내가 이 등식을 가지고 근데 F1 자리를 얘를 대입해서 1-A 플러스 B로 써야지 해서 두 개의 등식을 얻어내신 다음에 2A 플러스 B가 2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하고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라고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한 줄 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떠한 한 문자를 소거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두 식을 서로 빼셨을 때 B가 없어지고 3A는 6이다. 즉 A가 2일 때 나머지 한 식 중에 적당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F3까지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요. f3은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아무렇게나 쓰시면 당연히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1이 된다. 자, LA 사이건 같은 문제를 주어졌을 때 선생님 뭐 좌표가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라고 되게 당황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고요. 히터 잠깐 껐다가 충전도 시킬게요. 그러면 구분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얘긴데요. 기억과 니은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얘가 폭이 더 좁죠? 네, y축에 좀 더 붙어있게끔 폭이 좀 더 좁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사이에서 자 1번이 대응되는 게 지금 니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4번이랑 만나야겠죠? 양수인데 여기 절대값이 더 큰 거 찾으셔야 되니까 3번은 기억이 된다. 이렇게. 또 폭이 더 좁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큰 거 찾아야 하고요. 디귿과 리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수인 것에서 나머지 2번, 4번이랑 매칭을 시키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비교하셨을 때 디귿은 4번에 가야 되고요. 왜냐면은 얘가 더 넓은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리을이랑 만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셨을 때 이게 좀 더 좁은 폭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지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좌표를 모르니까 못 풀어요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이 포물선의 폭을 가지고 풀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43번 역시 4a가 절대값으로 3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a가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이 a가 4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건 음수까지 쭉쭉쭉쭉 가버린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의 방향이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면은 양수여야지 그러면은 저기서 끊어서 이렇게 막아놔야 되는구나 라고 로직을 잘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앞에만 얘기만 쓰시면 오답이겠죠? 음수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차 함수 중 그래프가 가장 위로 볼록하면서 가장 넓은 것은 오늘 테스트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출제를 좀 했습니다. 오늘 1, 2 테스트에는 평행 이동은 당연히 안 나오고요.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플러스 활용 문제도 조금 추가로 냈습니다. 우리 어렵지 않게 냈다고 판단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49번. 네, 49번은 뭔가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 부분을 지금 그래프가 지나려면은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가야 한다. 지금 어차피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서는 다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이렇게 찍고 대칭의 형태로 갈 거고요. 그러면 y는 ax라고 했을 때 ax 제곱이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면 2보다는 작아야 그래프 색칠된 부분을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A가 음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작아야 합니다. 그죠? 절대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요, 0에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려면은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색칠된 부분을 지나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답으로 찾으셔야 되는 건 A가 2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훨씬 더 작은 애들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은 요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 자체는 여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할 때 y축에 대칭을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두 개가 서로 대칭인 걸 비교한다라면은 지금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은 두 개를 고르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ax제곱과 dx가 서로 대칭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D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D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와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D가 이항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렇겠죠? 마이너스 5랑 5 더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플러스 4분의 3 더하면 0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으로 바로 쓰실 때 이게 좀 더 심화적인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냐면 두 수의 합은 0이다. 같이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은 금방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줬을 때 식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D는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두 수의 합은 0이다.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B 플러스 C 역시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기억 보시면 A, B, C, D를 다 더했을 때 0이냐? 0 더하기 0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A랑 D를 더하면 서로 0이고요. B랑 C를 더하면 서로 0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절대값 A와 절대값 D가 같고 절대값 B와 절대값 C가 서로 같은데 그 와중에 더 좁은 건 A, D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절대값 B와 절대값 D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니은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틀렸다. A, B, C, D 중 가장 작은 값은 D이다. 맞습니다. 왜냐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작은 값. 절대값이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음수, 양수가 섞여 있다면 음수 중에서 찾으시는 게 맞겠죠? 네, 절대값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값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건 부호까지 생각해서 양수, 음수가 섞여 있으면은 당연히 음수가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서 절대값이 D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C보다 D가 더 작은 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차 함수 문제를 푸실 때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숫자만 보고 푸시는 것보다 그냥 보자마자 그렇게 엄밀하게 막 눈금 찍으면서 그리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좌표축 그려놓고 y는 지금 마이너스 3x제곱 물어보는 거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위로 블록한 그래프지? 요것만 딱 그려두신다면은 1번 틀렸고 2번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내가 x를 마구마구 집어넣을 건데 그 x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질 거니까 결국에 다 이런 식으로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봤자 y값은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문제는 y가 0 이하다. 그죠? 양수인 0이 없어. 양수인 y가 없어요. 그죠? 양수인 y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같이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는 0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축보다 왼쪽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그래서 4번 같은 것도 음수고 음수니까 이게 맞아 외워서 푸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빠르게 그리셔서 방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문장이 좀 길수록 조건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점 마이너스 2,b를 지나고 얘가 얘와 대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에서 먼저 보신다면은 여기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할 건데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a예요. b는 4a인데 a를 모르면 b를 못 풀잖아요. 그 a는 지금
여기서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이게 x축 대칭이려면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수기 때문에 a가 플러스 4분의 1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b를 1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56번 역시 선생님 좌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그냥 모양 보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y는 x제곱, y는 2분의 3 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랬어요. 그럼 당연히 기억 자체가요.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위로 볼록한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폭이 보다 얘 서로 비교했을 때 보다 넓죠. 폭이 넓다는 얘기는요. 절대값이 더 작은 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고요. 나머지도 그러면은 모양 보고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쪽에서는 x제곱과 1이 당연히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3이 더 크고요. 네, 이렇게 지금 하나씩 다 매칭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억을 물어봤으니까요. 기억을 식을 찾았으니 이 기억이 6,a를 지난다. 예, 지나는 점은 언제나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57번. AD는 X축 위에 있고요. 두 점 BC는 얘 그래프 위에 있다. ABCD가 정사각형일 때 ABCD의 둘레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BCD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표시된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실 때는 좌표를 적당하게 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할 건데 왜냐면 지나는 점이 딱 C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X의 좌표가 양수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X 말고 X는 이미 식에 써있기 때문에 X로 놓으시면 무조건 헷갈리고요. 그래서 저는 X가 아닌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A 이렇게 써볼 거거든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A고 그렇다면 D의 좌표는 A, 0. 그러면 C의 좌표 역시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그대로 쭉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C의 좌표 역시 X좌표 역시 A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포물선 y는 x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시면 y 값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y 좌표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를 모르는데요. A, B를 그러면은 이제 뭐 B나 C로 따로 두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요. 이게 지금 포물선 문제인데요. 이 포물선은 네, Y축에 서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정사각형이 되려면 일단 직사각형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AD가 지금 X축 위에 있는 선분인데 BC를 연결한 이 선분 역시 서로 평행이어야 해서 당연히 Y축의 수직으로 나와야 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Y의 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C와 B는 서로 Y축의 대칭인 점이고요. Y축의 대칭인 점 쓰실 때는 X좌표의 부호를 바꾸죠. 그럼 1학년 문제예요. X좌표의 부호를 바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 0.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거리가 A인데 그러면은 수로 봤을 땐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네, 왜냐면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면 A 제곱인데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네, B의 Y좌표 역시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얘네들의 지금 좌표들을 X좌표, X좌표끼리 Y좌표, Y좌표끼리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켜 놨으니까 직사각형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장기야? 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직사각형이 내면의 길이가 무슨? 내면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면의 길이를 다 찾아야 되나요? 아니요, 한 변만 찾아주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 네. 마주보는 두 변은. 네, 마주본 두 변 원래 갖고 이웃한 두 변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예.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 과정을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만 하면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AD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아지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AD의 길이가 뭔데요?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즉 2A예요. CD의 길이가 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Y좌표가 음수일 거고요. 그거의 절대값이어서 A 제곱이 됩니다. 이게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다. 네, C가 4, 4분면 위에 점이기 때문에 A가 0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A가 2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C의 좌표가 이를테면 2, 마이너스 4 되는 것이다. 그러면 A, B, C, D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라는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될 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지. 이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A, B, C, D에 대한 걸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1, 4분면이나 적어도 4, 4분면 즉 X의 좌표가 양수인 부분을 먼저 찍으시는 거예요. A, B, C, D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이쪽을 먼저 보시는 거다. A, X 제가 여기 모르거든요. 몰라서 여기 D를 좀 봐야겠습니다. 아직 얘는 그래도 숫자가 뭔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를 문제에서 A는 이미 써버렸으니까 뭐 다른 적당한 문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K. 네, 만만한 거 K니까 K.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K라면은 여기가 지금 대입했을 때 얘 9거든요? 읽어보니까 9예요. 아, 그러면 D가 지금 K,9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가 Y는 3X제곱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Y 자리에 9, X 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K제곱이 3이래요. K제곱이 3이래요. K가 얼마란 얘기죠? 네, 루트 3이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K를 1, 4분면에 있는 요 양수인 좌표로 뒀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전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 B, B, C, C, D, D, E의 길이가 전부 다 같대요. C부터 D까지가 지금 딱 K, 즉 루트 3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그럼 똑같이 K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의 X좌표는 2K. 2의 좌표가 2K면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3에서 2루트 3이 X제곱의 X의 좌표이고요. Y좌표는 그대로 쭉 되어 있으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AX제곱 위에 있다. 역시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고요. 9는 A 곱하기 2루트 3의 전체 제곱. 12A가 9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A는 4분의 3이다 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나 D, E의 좌표를 찾아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숙제해오신 거는 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전제하고 푸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Y는 AX 제곱을 기본꼴로 두고 푸시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전 P콤마 Q가 꼭지점인 경우에 오늘은 이거를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Y는 AX 제곱으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 원점은 얘가 0,0이니까 당연했던 거고요. 이제 이 포물선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번에 숙제에 오실 것에서 쓰실 때는 항상 이 형태를 불러와서 쓰셔야 한다. 자, 일단 61번 문제를 풀어보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Y는 AX 제곱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3,27과 K,18을 지날 때 양수 K의 값은 A를 모르는데 K를 바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27을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하시고요. 9A가 27, A가 3이다. A가 3이면은 Y가 3X제곱이니까 K자리
x자리에 k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k제곱이 6이다. 선생님 k제곱이 그냥 6이면 어떡하죠? 아, 루트가 루트 6이 예, 답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지금 우리가 제곱 2차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답으로 무리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62번 역시 문장이 좀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읽고 네, 정답을 구하셔야겠죠. 일단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면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는 포물선 을 먼저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포물선을 y는 ax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아, 그럼 y자리에 마이너스 6,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9a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인데 이것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을 지나는 점이 아닌 것은 즉 우리는 y는 3분의 2 x제곱을 지나지 않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를 지난다 안 지난다는 네, 다 대입으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1번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봤더니 6이 나오네요. 그럼 통과. 이런 거예요. 2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더니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3분의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 3분의 2를 지나는 것이지 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쌤 숙제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네, 다음 주까지 해오실 과제인데 그 필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2차함수죠? 2차함수죠? 의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왼편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배운 형태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식이었어요. 그죠? 다 전개를 된 형태를 쓰지 않고 뭐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했잖아요.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형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항상 이거 그 근해공식 유도나 이런 거 하는 거 완전 제곱식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결국에 완전 제곱식을 전체 제곱으로 묶어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상수항은 일단 좀 무시를 해도 되는 애예요. 상수항은 더했다 뺐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x제곱과 여기 1창을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2로 일단 묶을 수 있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어떤 숫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죠? 네, 플러스 4가 와야 되죠. 방정식이랑 약간 다른 점은 방정식은 양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했을 때 똑같이 더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더했을 때 똑같이 더해. 근데 함수식은 여기서 다 계속 y는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예, 양변이라는 개념이 없이 딱 요거를 계속 요것만 가지고 이 우변만 가지고 왔다 갔다 정리할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내가 식이 같다 할 건데 등호 여기 있잖아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주장할 건데 같을 리가 없죠. 그죠? 왜?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더하기 3으로 난 플러스 11을 상수항으로 냈다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괜히 만들어냈으니까 괜히 빼줍시다. 그죠? 내가 2 곱하기 4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걸 빼줘야 원래식 제가 플러스 4를 불러와서 8을 괜히 더한 다음에 다시 8을 빼주는 작업을 한 건 제가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서였고요. 그래서 얘를 상수항 계산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5 뒤에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5로 계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묶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을 정확하게 2, 마이너스 5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저 완전 제곱 플러스 상수 이런 형태로 쓰지 않으면 꼭지점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앞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앞에 두 개. 상수항은 뭐 계산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뭘 곱해야 플러스 4x가 될 건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뭘 곱해야 플러스 4x가 될지.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뒤에가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16이 들어와야 한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가 지금 사실상 제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처럼 살짝 전개한 거를 약간만 써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x까지 당연히 문제에서 원래 있었던 거랑 동일한데 제가 냅다 마이너스 8을 그냥 쓴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식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8을 다시 없애줘야지. 어떻게? 8을 다시 더해서. 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즉 마이너스 8을 갑자기 썼기 때문에 플러스 8로 상쇄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없애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라고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내셨다면 다시 전개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걸 제가 뭐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뭐는 없이도 그냥 대각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그냥 2,5 어림 잡아서 2,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있겠죠 뭐. 왜냐면 사실상 문제 풀 때는 모눈이 당연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채점 찍었으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해서 그래프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앞에 양수예요. 양수로 시작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될 건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 그리겠죠? 다른 점을 확인해 봅시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다른 점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제일 만만하게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0입니다.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할 건데요. x가 0일 때 y는 x도 0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오죠? 다 앞에 사라져서 끝에 상수항인 3이 나오죠? 0,3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 원점보다 밑을 지나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좀 그리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 모는 없이 그냥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냐? 여기 3 이런 거 표시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는도 없는데 뭐 비율이 좀 이상하는 말들 내가 믿지만 양수, 음수 이 정도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래프에서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꼭지점이 4,9고요. 자, 4,9니까 네, 1사분면에 찍을 거라서 네, 좀 더 필요한 모양 여기 좀 더 넓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가 4라면 뭐 한 이쯤이 뭐가 되겠죠? 그 정도? 네, 대충 2배? 보다 해를 약간 클 테니까. 원점 X축, Y축 표시하는 거는 네,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떠올려서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이니까 이제 아래로 쭉쭉 그릴 건데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가 Y절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원점보다 왜 Y축과의 교점이 원점보다 적어도 위에 양수인 부분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이렇게 이상하긴 한데 괜히 걸리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그리면 좀 좁아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Y절편이 있구나. 그래서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이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얘네들 여기 상수항이 언제나 Y절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그래프든지 간에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값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거의 Y절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제?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을 때. 이걸 Y절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위치, 지금 역할이 달라요. 이번에는 뭘 해볼 것이냐면 Y절편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는 절편의 종류를 X절편도 봅니다. 왜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면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X절편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시 써보자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의 X좌표만 딱 이루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숫자만 쓰시는 거예요. 절편 물어보시면. 그러면은 구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쓴 거는 X절편의 정의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구하는 방법은 X절편이라면은 지금 X축 X축은
모든 좌표의 y좌표가 0인데 그쵸?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y에다가 0 대입해 봤더니 0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x 절편이 두 개인데요. 두 개일 수 있죠? 네. y절편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말만 바꾸면 되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거의 y좌표. 선생님 y축과 만나는 점까지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 거기에 딱 몇 콤마 몇이 아니라 절편을 물어볼 때는 딱 그 좌표 하나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방법 역시 y축과 맞나? 그래서 y축의 모든 좌표는 x가 x좌표가 0이야. y축의 모든 점에 x좌표는 0이야. 그래서 x가 0일 때의 y의 값이니까 y는 바로 0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리고 역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모눈 없이 대략적으로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1차 함수에서도 x절편 찍고 y절편 찍어서 직선 쭉 그으잖아요. 근데 이제 직선은 두 점이 있으면 당연히 쭉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편리하게 찾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 그러면은 x축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x절편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사실 그래프를 보다 정확히 그리려면 절편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꼭지점을 반드시 구하셔야 얘가 어디서 찍고 거기서 축이 바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제가 빠르게 쓸게요. 자, 여기가 전체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풀어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x가 나오려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x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4분의 9인데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분의 9를 괜히 그냥 더해준 거니까 다시 빼주시면 됩니다. 저 이거 보고 냈다 얘를 질렀고요. 원래식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조금 더 작은 부분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있냐? 이거 꼭지점이고요. 각각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y축과 만나는 부분 y절편이 있고 지금 x축과 만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지금 얘네 둘 모두 x절편인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교점이 두 개인 거고요. 둘 모두 x절편에 해당을 한다.
지금 네, 이차함수 첫 번째 배운 거 y는 ax 제곱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때 여기 p, q가 하는 역할이 여기가 꼭지점이다. 자,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는 이 이차함수 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수업할 때 잘 안 쓰고 그냥 APQ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데서 뭐 참고를 한다거나 뭐 그래서 봤을 때 표준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꼭지점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이런 형태, 물론 뒤에 계산해야 되지만 이런 형태로 쓴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처럼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다 전개해서 쓰는 경우 이거를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x절편 구하셨을 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y자리에 0을 대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4와 마이너스 1이 동일하게 x절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근을 알 때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2차 방정식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x-알파, x-베타 이런 형태의 2차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히 이름이 있다보다는 x절편을 알 때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얘 역할이 달라요. 꼭지점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1번의 형태로 쓰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전개를 다 하시면은 이 C가 Y절편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식에서 딱 그 숫자를 찾으실 때는 각각이 지금 달라요. 모든 식에서 전부 다 꼭지점도 알고 Y절편도 보이고 이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계산을 뭔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3번처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 알파와 베타가 x 절편에 해당을 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차함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오늘 그거 처음 배우셨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설 때 잠깐 쉬시고 토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보실 건가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센 숙제는 그때 하시고 지금 드리는 프린트를 오늘 안에 풀고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